이라고 그랬는데요. 문법 기능 중에 첫 번째 문법 기능은 문장의 종결 기능입니다. 자, 말 그대로요. 하나의 문장을 끝맺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끝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의 기대,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문장의 종결이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이런 식으로 문장의 종결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문장의 종결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무엇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종결 어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결 어미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서문이 될 수도 있고 감탄문이 될 수도 있고 의문문이 될 수도 있고 명령문이 될 수도 있고 청유문이 될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그 종결 어미와 관계없이 어투, 말하는 투, 실제 발화의 상황에 따라서 평서 형태가 의문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에도 이런 경우들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따라 청유문의 각각 우리말에서는 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상대 높임법을 사용할 때 얘네들 각각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법 기능 중에 높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조금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들어갑시다. 첫 번째 평서문이란 건 뭐냐? 듣는 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이 자기 생각만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뭘 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전달이야. 정보 전달, 사실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은 나의 생각 전달. 태은이는 어제 시골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이거 뭐예요? 그냥 단순한 무엇에 대한 전달이에요. 정보의 전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태인이는 어제 시골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너도 가야 되라든가 그럼 나도 가야 되는구나 해서 저도 갔다 올게요. 라는 대답이 나오게 만들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배제하고 봤을 때 다녀왔다 요 경우에는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평서형이면서 평서문이면서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생각은 아니죠. 요런 것도 생각을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정보죠. 사실 정보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의 정보를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면서 이건 뭐야? 진리죠.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영어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예요? 듣는 사람, 청자에게 요구하지 않아. 그냥 정보 전달이거나 생각의 전달이다. 이런 걸 우리는 평서문이라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간접 인용을 사용할 때는 이런 다녀왔다, 뚜렷하다 이런 종결 어미들이 평소의 종결 어미들이 쓰였는데 어떤 종결 어미가 쓰이는지 어떤 어미가 쓰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모두 그냥 다로 쓰입니다. 알겠죠? 간접 인용 보세요. 태은이는 어제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이것이 절이 되어서 찍 들어갑니다. 인용절로. 태은이는 어제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그대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고가 붙습니다. 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미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다가 그대로 살아서 들어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다일 경우에는 라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태은이는 어제 할머니 댁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릅니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르죠. 다녀왔다로 되어 있고 씁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야? 상대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결과물을 보니까 다녀왔다고 똑같죠. 그러니까 모두 다만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주고서 간접 인용만 만들어라 그러면 틀릴 학생은 뭐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전국에 있겠지 설마.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 유학 갔다 온 아이겠지 뭐. 그죠? 자,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탄문. 듣는 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을 우리는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너는 노래도 잘 부르는군. 느낌표 찍죠? 자, 밝았구나. 느낌표 찍죠? 재미있어라. 느낌표 찍게 됩니다. 물론 느낌표를 찍어야만 감탄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부르는군. 밝았구나. 재미있어라. 앞에 있는 문장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느낌이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걔 어제 돈 많이 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느낌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야. 추측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왜 그건 감탄문이 아닌가요? 느낌이 줄을 이루고 강조되는 것을 감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너는 노래도 잘 부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노래를 왜 잘 부른다고 생각하시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정도 혹은 그냥 웃는 정도. 알겠죠? 벌써 새 아침이 밝았구나 했는데
아직 해 뜰란 멀었슈. 이런 거 하면 김새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자기 기분에 하는 소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녀석들을 또 간접 인용하려면 어떻게 해주느냐? 얘도 모두 다 어떤 형태든 다로 바꾸면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잘 부르는 은군 잘 부른다고 이렇게 됐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밝았구나 밝았다고 이렇게 됐죠. 그치? 다고.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아이 재미있다고 이렇게 되겠지?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접 인용의 상황에서요. 자, 이거 너무나 쉽죠?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쉽게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의문문.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그 대답을 요구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는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대답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에 감탄문이나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생각의 변화, 그치? 나에 대한 동조, 이런 것을 은연중에 바라고 있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일 겁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도 지금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왔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도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지금 왔다. 아까 왔다. 왜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겠죠. 너는 언제 왔니? 좀 전에요. 아까요. 2시쯤에 왔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그렇죠? 자, 아버지께서 지금 오셨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어때요? 그렇죠. 응, 아니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는 언제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너 바보니?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예요? 물음말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음말이라 그러고, 요 물음말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이게 영어에 보면 의문사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녀석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물음말이라고 의문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녀석들도 간접 인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모두 느냐로 됩니다. 그렇죠? 오셨느냐, 그렇죠? 오셨느냐 됐죠? 오셨느냐고 여쭙습니다. 그렇죠? 자, 너는 언제 왔니도 마찬가지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은야도 된다 그랬는데 은야 볼까요? 높은가 높으냐고 됐죠. 아, 이거 왜 하나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알면서 쓰는 것과 모르면서 쓰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누차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의문문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어요. 의문문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판정 의문문이 있고요, 설명 의문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어 의문문 혹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의문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진정한 의문문은 요 두 개의 의문문을 우리는 진정한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도 지금 오셨습니까? 아까 그거예요. 판정 의문문이라고 그랬죠. 왜 판정이야? 판정, 그렇지. 예 혹은 아니요, yes, 오와 no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언제 왔니?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음말이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물음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음말들은 대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몇 개야, 몇, 얼마, 어느, 언제, 어디, 누구. 그렇죠? who, wher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의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혹은 관계 대명사로도 뭐 쓰이기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반어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판정을 해달라거나 설명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Yes, no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좋죠. 아니요, 좋지 않아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혼잣말이에요. 아,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 아이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모두 다 똑똑해져서 전부 다 좋은 대학 가고 이 세계를 짊어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질문으로 생각해서 예, 맞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흐름을 끊게 되죠. 자, 이런 건 뭐예요? 단순히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희망은, 내 바람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되고요. 빨리 가지 못하겠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전거 뭐 선수야, 사이클 선수인데 이 코치가 막 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야, 빨리 안 가, 빨리 가지 못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예,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쉬어버려.
말도 안 되죠. 이거 뭐예요? 명령의 효과를 갖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덥구나. 창문 좀 열어주겠니? 하고 물음이에요. 이거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명령의 효과. 에이 무슨 말이겠지. 명령인데 부드러운 명령이죠. 창문 좀 열어. 이것보다는 창문 좀 열어주겠니? 약간 느끼하고 재수없지만 그 느끼하고 재수없다는 느끼하다라는 것이 좀 부드럽다는 얘기니까 미끌미끌이니까 연결이 되겠네요. 뭐. 자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의문의 효과보다는 서술이나 혹은 명령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의문문을 우린 무슨 의문문? 반어 의문문 혹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명령문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 자, 뭔지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뭔가 하길 바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길이 막히니 서둘러 출발하십시오. 자, 앞에 근데 참고적으로 앞에 의문문을 통해서도 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 겉보기에는 의문문이지만 의도상으로는 명령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막히니 서둘러 출발하십시오. 명령이죠. 출발하라. 출발이라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길 바라는 거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라. 운동이라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길 바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물음에 알맞은 답의 번호를 골라라. 고르라는 행동, 알맞은 답을 고르는 행동을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문 같은 경우에요. 문법적인 제약이 있어요. 첫 번째 제약은 뭐냐면 주어는 반드시 듣는 이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제약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는 출발해라 했을 때 출발이라는 행동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청자가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주어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런 예외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시에서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있었죠? 그렇지. 1인칭 명령이 있었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 노래의 씨를 뿌려라. 누구에게? 나에게 명령하는. 그렇지. 광야 같은 시에 보면 1인칭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1인칭 명령을 사용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현대문학 강의에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서술어는 동사여야 한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너 이 화장품 바르고 많이 예뻐라. 명령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형용사 같은 거 서술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 표현이라든가 그런 그 어겟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운동했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표현에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간접 인용 똑같은 경우 볼까요? 모두 뭐로 한다고요? 그렇죠? 으라로 한다 그랬어요. 길이 막히니 서둘러 출발하십시오. 길이 막혔으니 서둘러 출발하라고 됐죠? 라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에 알맞은 답의 번호를 골라라.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고르라고 으라고 됐죠. 으라고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청유문 마지막 청유문 보겠습니다.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을 우리가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것. 이걸 청유문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뭐예요? 생각이라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가자. 간다라는 행동을 생략되었습니다. 많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한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고 청유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얘도 문법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주어는 말하는 이 플러스 듣는 이다. 앞에 명령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 말하는 이도 포함이 되어야만 함께 하기가 되죠. 함께 하기가 됩니다. 서술어 동사인 것 똑같죠. 시간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바로 행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시간 표현이 잘 들어갈 수가 없겠고 행동이니까 동사 이외의 것을 서술어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들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 체크하시고요. 자, 간접 인용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자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가자고 됐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종류에는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문장의 종결의 종류, 마침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한다, 정보를 전달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다 등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반응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감탄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느낌 표현, 지 좋을 대로 하는 표현이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반론을 펴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이 막 솟아나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이의 대답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래서 판정 의문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설명해야 하는 의문이라든가, 아니면 반어적인 의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문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면서 제약적인 조건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청유문도 마찬가지 행동을 요구하지만 여긴 함께. 그래서 얘 주어는 상대방이 되겠지만 얘 주어는 상대방과 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행동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행동이니까 동사를